지난주에 두산 베어스 선수 베스트를 제가 좀 개인적으로 뽑아봤어요. 이건 좀 개인적인. 근데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 최주환 선수와 오재원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주환 선수와 오재원 선수가 뭐 개인적으로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과 이런 거를 좀 들어보려고. 자, 최주환 선수 주전이 딱일까 대타가 딱일까? 선발 2번, 대타 2번에 결승타를 3번 때려낸 최주환 선수. 예. 우리 주딱이 유니폼 산 보람이 있네요. 그쵸? 유니폼 산 보람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최주환 선수는 뭐 앞으로 FA도 많이 남았으니까요. 최주환 선수의 시즌 타율은 2할 6푼 8리, 막 그렇게 막 3할을 넘어가는 엄청난 타율은 아니에요. 그리고 출루율도 3할 2푼 6리, 볼넷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장타율도 0.42로, 그래서 OPS 합이 0.74. 사실상 잘 친다는 막 0.8 중반대 이상의 훌륭한 솔리드한 타자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의 주목할 점은 기록은 타점입니다, 여러분들. 두산 V7님 어서 오세요. 11타점. 지금 11타점을 그대로 시즌 144경기를 대입하게 되면 최주환 선수는 132타점 페이스가 나와요, 형님들. 이 얼마나 대단한 클러치 능력입니까? 물론 시즌 내내 이런 활약을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우리 두산 베어스의 지금 파레디스를 예를 들어보세요. 득점권 상황 타율 0입니다. 파레디스 1타점이에요. 본인이 솔로포 기록한 1타점. 근데 최주환 선수는 타율이 2할 6푼 8리인데도 불구하고 11타점을 기록했다고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야, 사실상. 주전으로 풀로 나온 것도 아니고 대타로만도 나왔는데 시즌 142타점 페이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거에 따라서 제가 이번 주 베스트로 좀 뽑았어요. 그래서 포지션에 정착이 좀 필요할 텐데 만약에 주전으로 나오게 되면 2루에는 오재원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고, 일단 최주환 선수의 포지션은 2루나 3루이기 때문에 3루에는 허경민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명타자로 활용하려고 이번 시즌을 하게 되면, 근데 또 시즌에 지금 부상 선수가 나와서 김재환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왔다가 현재는 양의지 선수가 또 지명타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최주환 선수의 포지션이 고정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사실 제일 바라는 건 김재환 선수, 양의지 선수가 부상이 없이 나와서 좌익수 김재환이 들어가고 포수 양의지가 들어가고 최주환 선수가 지명타자로서 계속 그 자리를 보장받는 건데, 지명타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상 선수에 따른 그 변화가 많은 자리다 보니까 수비 포지션이 아직은 없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주환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이거에 대한 물음을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최주환 선수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주환 선수가 같을지 다를지, 예,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환희형 내야만 가능해요? 예, 유격수 출신의 내야만 프로 와서 연습했죠. 최주환 지금 수비 포지션이 너무 애매해요. 우익수는 정진호로 제발. 그것도 약간 파레디스 얘기 때 얘기할 예정이에요. 최주환 포지션도 애매하지만 지금 허경민 타격도 애매해서 넣기도 뭐하고 안 넣기도 뭐하고. 그것도 저 동의합니다. 저는 항상 3루에 대해서 약간 그 전통적인 클래식한 빅뱃의 그 로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두산 베어스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포지션을 얘기하라면 지금 우익수 파레디스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3루 허경민을 얘기합니다, 보통. 자, 파레디스 2군 가서 이번 주부터 최지한 지타할 듯. 2루수는 오재원 활약이. 쳐줄 때 쳐주고 응원가도 신나고. 대타로 나오면 뭔가 할 것 같은데 주전으로 나오면 뭔가 믿음직하지 않은, 뭐 다 이런 게 있죠. 예, 각자의 개인의 생각을 얘기해보는 자리인 거예요. 파레디스 선수가 2군 갔는데 우익수는 정준호 선수가 볼까요? 아니면 조생 선수가 볼까요? 정준호가 보겠죠. 솔직히 수비 위치만 안 겹치면 무조건 주전. 그럼요. 다른 데 가면은 2루든 3루든 무조건 주전 나올 거예요, 진짜로. 우리 3루는 지명수비라. 맞아. 지명수비 슬프다, 씨. 야, 이 지명수비 개 슬프다, 진짜. 우리 3루가 이런 얘기 들어야 되냐? 솔직히 오재원이랑 최주환이랑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 그런 건가? 팀에서 가장 중요할 때 필요한 최주환. 맞아요. 지명타자면 딱 경민이까지 말해. 이 와중에 또 허경민 팬이 최주환 지타와 대타. 그러니까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수비 포지션을 고정하고 꾸준히 받으면은 타격감이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왔다 안 나왔다 보니까 그 타격감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익수 없애고 내야를 5명으로 돌리자. 신박한데. 예. 아무튼 최주환 선수는 올 시즌 김태형 감독님의 머리에서 가장 어떻게 쓸지 복잡한 선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예, 가장 어떻게 쓸지 복잡한 유형의 선수. 예.
참 공격력의 3루수 최조환이냐 수비의 3루수 허경민이냐. 사실 최조환이 밀어내려면 지명타자를 제외하고 수비 포지션을 밀어내려면 3루로 가야 되거든요. 3루로. 수비의 허경민이냐 공격의 최조환이냐. 근데 최조환을 선발로 하고 허경민을 수비를 후반에 대주자나 대수비로 나와서 대수비를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대타 자원이 허경민으로 대타가 허경민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포스가 없어. 최주환이 선발로 나오면 잘 쳐줘가지고 이기는 경기로 만들어서 후반에 대수비로 허경민이 나오면 이기는 경기에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인데,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고 있어. 그래 대타를 갑자기 써야 돼. 근데 허경민이 나와? 물론 다른 선수가 대타로 나왔다가 허경민이 수비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조금 애매하고, 또 허경민이 선발로 나왔는데 대타로 최주환이 대기하고 있다. 그럼 중요한 찬스에서 허경민을 쓸 수 있다. 그럼 되게 좋은데 허경민이 공격을 못해서 우리가 점수를 내질 못했어. 이러면 또 애매해져고. 참 그런 게 허경민과 그 최주환을 3루에 놓고 쓰기 애매한 그런 감독님의 머리를 계속 머리 아프게 할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지명타자 자리를 놓고 허경민 3루 주전에 지명타자 최주환을 놓는 가장 베스트긴 한데, 한번 시즌 내 운용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민아 서럽다 3할 치자.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클래식 스탯으로 3할은 3할이지만 지금 보세요 형님들. 클래식 스탯으로 3할인데 같은 3할을 쳐도 OPS가 0.7인 애가 있고 OPS가 0.8이 넘는 애가 있어요. 출루율하고 장타를 봐야 돼. 그 이제는 세이버를 보는 시대예요. NC가 스카우트를 잘하고 꾸준히 성적을 내는 좋은 이유는 정말 세이버 스탯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NC.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두산도 상당히 되게 앞서가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그 3할 자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이버도 물론 뭐 다 맹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타격 스탯을 넓게 깊게 많이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은 3할이더라도 약간 장타율, 출루율, OPS 뭐 다른 것도 다 보고 해야 된다는 거. 다 보고 WRC 플러스도 다 보고. 예. 그래도 작년 시즌보다 허경민 타격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 어느새 본인 평균에 수렴했더라고. 아니 허경민 스태티즈 보니까 어느새 본인 평균에 수렴했더라고. 그냥 딱 0.7 초반 그냥 본인 평균에 수렴했더라고. 아, 어쨌든 허경민 선수도 수비는 좋은 선수니까 꾸준히 뭐 본인 컨디션 올라오겠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 허경민 선수가 지금 치는 그 타격 폼이 약간 강정호 폼이잖아요. 강정호 폼이잖아. 근데 그거는 배트 스피드가 빠르고 본인이 몸쪽 공도 밀어낼 수 있을 때, 힘으로 밀어낼 수 있을 때 치는 약간 그런 폼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폼보다는 진짜 김선빈 선수의 폼, 약간 체격이 비슷한 선수의 폼을 따라하는 게 좋아요. 본인이 타고난 능력, 손목 힘이 좋다거나. 그래서 제가 적어놨잖아. 그거는 최조환은 OPS 여기 허경민 선수는 몸집이 작기 때문에 그 김선빈 선수 같은 타격 폼, 예전에 정수빈 선수가 서건창 선수의 폼을 따라해서 되게 타격을 잘 쳤던 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본인의 체형에 따라서 맞는 타격 폼이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유연성이라든가 뭐 다른 부가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겠지만, 그래서 허경민 선수가 타격 폼을 지금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렇다면 약간 김선빈 선수의 타격 폼을 조금 벤치마킹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허경민 유격수, 그거는 허경민 선수가 본인 피셜로 말을 한 게 있어요. 허경민 선수가 국대 청소년에서도 유격수 주전으로 뛰었잖아요. 뭐 오지환, 허경민, 뭐 김상수 이런 지금에서는 각 팀의 주전 유격수를 맡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허경민 선수가 고등학교 때는 청소년 대표로 유격수를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로 와서는 허경민 선수가 거의 2루와 3루로만 뛰었어요. 그래서 허경민 선수도 유격수 연습을 지금 최근 거의 근 10년간 거의 많이 못했기 때문에 유격은 아무래도 전문 유격수를 지금 보고 있는 선수들이 훨씬 더 잘한다라고 본인 피셜을 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물론 허경민 선수가 그래도 유격수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뭐 뒤로 흘린다거나 이런 실수는 안 하겠지만 아무래도 뭐 김재호라든가 유지혁에 비해서는 조금 더 못할 거예요. 아무래도. 예. 본인이 말한 피셜이니까 이거. 네. 자, 그럼 이제 오재원 선수의 그 얘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뭐라고요? 경민아 우익수 가자.
예전에 오재원 선수가 막 중견수 간 적 있잖아. 아이고 우리 두산 수익 과장님 두산 편파는 위드옹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또 쏘아리 감사합니다. 이게 유튜브 올라갈 거라 따로 이렇게 띄우진 않을게요 형님들. 뭐야 채팅창에는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데 따로 이렇게 띄우진 않을게요. 자 오재원 선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재원 선수 지난 시즌 진짜 한 경기로만으로도 충분히 지난주 MVP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그 수중전의 경기는 오재원을 위한 오재원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MLB 저스틴 터너의 개인 코치인 덕레타 코치에게 약 2주간 사비를 들여서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시즌 전에 말했거든요. 이 얘기 시즌 시즌 들어가면 해설진들이 한 500번은 얘기할 거다. 한 500번은 얘기할 거다. 근데 벌써 한 50번 들은 것 같아요. 오재원이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오재원과 덕레터 코치가 한 두세 번은 나옵니다. 진짜 와 이게 몇 번을 듣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막 귀에 이게 딱쟁이가 생기는 것 같아. 오재원 선수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많은 도움이 됐다. 뭐 잘 치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난날 왜 못했는지를 알게 됐다. 그런 걸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래 일단 나를 알게 됐지. 예, 나를 알게 되면 일단 지난날의 나를 알게 되면 나아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예. 우린 님이 한 번 더 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조금씩 시즌 초반 때와는 조금 타격 폼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스탠스가 줄었고 예, 조금 더 바뀌고 있습니다. 완전 시즌 초반에는 통스윙이었다면 그나마 어깨가 붙여져서 나오고 스윙이 컴팩트해지면서 밀어칠 수 있는 타격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8일 날 최고의 경기를 합니다. 4타수 4안타 4타점에 1득점. 오재원 선수가 4타점 경기를 한다는 건 이건 믿을 수 없는 날이에요. 거의 진짜 오재원을 위한 경기,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죠. 그래서 지금 시즌 현재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규정 타석을 채운 두산 베어스 타율 2위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문제점이 생겨요. 근데 이것도 12게임 44타석 39타수 13안타 타율이 3할 3푼 3리 출루율이 3할 9푼 5리인데 장타율이 3할 5푼 9리예요. 그래서 OPS가 고작 0.754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야 타율이 3할 3푼 3리인데 거의 다 단탄 거야 그냥. 이 선수는 결국에는 테이블 세터 유형인 거예요. 이런 게. 장타가 없는 거야. 상대 타자에게 위압감을 못 주는 유형의 타자인 거야. 그나마 많이 살아나가고 발이 빠르고 전형적인 1번이나 2번의 유형. 그래서 OPS가 0.754. 아까 전에 최조한의 스탯을 보자면 보세요. 타율이 0.268인데 불구하고 OPS가 0.741. 장타율이 0.41입니다. 확실히 최조한보다는 장타 툴이 있다는 거죠. 공격적인 면이. 예. 공격적인 면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율에서 0.7이나 차이 나지만 장타율에서 메꾸기 때문에 OPS는 결국 같다.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스탯에 좀 이게 눈을 뜨게 되시면 이런 거를 보는 재미도 생겨요. 김태형 감독님이 말을 해줍니다. 오재원의 활약으로 팀 분위기 좋아져 고무적이다. 스윙이 장타를 치고 싶은 스윙을 했는데 다시 컴팩트한 스윙으로 바꿨죠. OPS는 출루율과 장타율의 합이에요. 출루율과 장타율의 합. 오재원 2번으로 가기엔 그닥이에요. 뭐 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거니까 저도 뭐 오재원을 2번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2번으로 이 선수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한 게 아니라 이런 스탯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전통적인 한국 야구에서는 2번 타자 유형의 스탯이다라는 거죠. 지금 메이저리그는 뭐 강한 2번, 마이크 트라우시 2번을 친다든지 뭐 이런 추신수가 지난 시즌에 2번을 친다든지 이런 시즌의 유형이 있지만 약간 우리나라 야구는 아직까지는 2번은 약간 발 빠르고 작전 수행 잘하고 약간 컨택이 조금 앞서고 이런 유형이 많이 가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분 좋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워스트 얘기를 해보죠. 오늘 좀 문제라고 할까요? 문제가 생긴 선수 얘기입니다. 파레디스입니다. 파레디스 올 게 왔다. 좀 파레기 또 뭐 많은 얘기로 불리고 있죠. 뭐 파레 깁스, 파레기 이렇게.
12게임 나왔고요. 41타석 39타수 7안타 1타점 5득점, 타율이 1할 7푼 9리, 출루율이 2할 2푼, 장타율이 3할 3푼 3리, OPS가 5할 5푼 3, 0.53, 워가 마이너스 0.22예요. 풀타임 출장했는데 0.22 마이너스, 플러스 0.22 아닙니다. 마이너스 0.2예요 형님들. 그리고 그 1타점도 아까 내내 말씀드렸지만 솔로포로 친 본인 솔로포 1타점이에요. 시즌 초반에 우리 부회장님 오디라디오님, 레슬89님 어서오세요. 올해 메이저 중계권 아직까지는 없고요.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시즌 초반에 타순 2번에서 6번을 가더니 이제 7번까지 강등됐습니다. 근데 이따 말씀드리지만 속보! 파레디스 4월 9일 1군 말쏘! 1군 말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응원가 1툴에 80만 달러 외국인 과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어깨와 빠른 발이 장점. 하지만 포구를 못하고, 포구를 해야 뭐 던져가지고 잡든가 하지. 애가 아예 포구를 못하는데 뭘 어깨를 던져. 아니 외야에서 공을 잡아야 보사를 하든 뭐 견제를 하든 하지 포구 자체가 안 된다니까? 저번에 보셨죠? 아니 이 타구 판단에서 대각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슨 외야에서 니은자로 달리고 있어. 얘가 옆으로 오다가 뒤로 넘어가니까 다시 뒤로 달려. 야, 외야 수비를 니은자로 하는 애는 난 처음 봤어 진짜로. 와, 진짜 이게 진짜 수비 연속 많이 시켜야 돼. 그 철푸덕 이거 약간 패시브 아닙니까? 철푸덕 패시브? 아니 분명히 다이빙하면 멋있어 보여드는데 애가 철퍼덕 하고 넘어지면서 다 놓쳐. 근데 그건 좀 나와요 여러분들. 그건 좀 얘기해드릴게요. 득점권 타율 0할 1타점은 본인이 기록한 솔로 홈런. 파레디스가 우리 두산 베어스가 올해 본 용병은 맞아요. 왜냐면 15시즌 전부터 봤거든요. 이 선수를 눈여겨봤어요. 근데 15시즌 때 조금 볼티모어에서 약간 터졌어요. 볼티모어 소속으로 커하를 기록했는데 104게임에 나와서 타율이 2할 7푼 5리였고요. 2할 7푼 5리가 낮은 타율로 보이시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상당히 높은 타율입니다. 예, 메이저리그에서는 2할 중반, 2할 5푼대가 평균적인 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0안타를 쳤고 시즌 10홈런을 치면서 42타점을 기록합니다.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죠. 하지만 이게 문제예요. 이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15시즌에서도 볼삼비가 볼넷 19개의 삼진이 111개예요. 볼삼비가 1대 5.8입니다. 삼진을 하나, 그 볼넷을 하나 나갈 때 삼진을 거의 6개를 당한다는 거예요. 6개. 근데 에반스는 여러분들 2군에 갔다 온 다음에 성공을 했잖아요. 반등을 했잖아. 근데 에반스의 사례를 보자면 파레디스는 5월부터 반등한다. 이런 분석보단 오디라디오 분석이지. 에반스의 사례를 보자면 타율이 0.164 1홈런이어서 2군을 갔다 왔어요. 우리 두산 에반스가. 근데 그 시즌에 타율 3할 8리에 24홈런으로 반등을 했어요. 에반스가 굉장히 잘했죠. 그래가지고 다음 시즌에도 뛰었고 2시즌 연속 3할에 20홈런 이상을 기록했어요. 근데 에반스는 그렇게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눈야구가 되는 선수였어요. 여러분들. 포크볼이나 뭐 체인지업에 시즌 초반에 당하긴 했지만 눈야구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 걸러내기 시작하면 타율을 칠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보도록 하죠. 좌익 우익. 마이너 통상 에반스 같은 경우에는 428볼넷 809 삼진. 볼삼비가 약 1대2. 보는 눈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시즌 20홈런 이상의 파워를 갖춘 선수기도 하지만 에반스는 볼넷 하나당 삼진을 2개밖에 안 당해요. 그 뭐 박병호라든가 최영우라든가 김재환이라든가 거포 유형의 볼삼비를 보면은 1대2 이상이거든요. 볼삼비가 벌어지거든요, 확실히. 근데 진짜 1대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볼삼비가 굉장히 준수하기 때문에 보는 야구가 되는 에반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가능했던 건데 과연 볼삼비가 1대6인 이 8회기가 MLB에 비해 유인구 승부가 많은 KBO에서 과연 이것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 아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보는 눈이 있는 에반스와 보는 눈이 없는 파레디스.
파레디스가 분명히 배트 스피드는 좋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컨택이 되면 뻥야구는 할 수 있어요. 뻥야구는 할 수 있는데 그 뻥야구를 할 수 있는 컨택 자체를 견딜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예. 아무튼 파레디스는 교체할 거면 빨리 교체해서, 예. 교체하면 빨리 교체해서 개인적으로는 3루 빅bet 가르시아 3루 빅bet LG 가르시아 같은 애 데려오자. 3루나 지타를 소화할 수 있는, 지타는 뭐 다 해도 되는 거지만 3루 지타 3루 지타 내야수 말고 외야수. 근데 우리는 외야수 긁을 사람은 워낙 많아서 내야수 긁을 사람은 없는데, 내야수 상대적으로 외야수보다는 내야수가 긁을 선수가 좀 적어요. 여러분 내야수를 말하면 누구 말하실 거예요? 최조한, 뭐 김민혁, 3루자원 누구 말할 거야? 그냥 최조한, 신성현, 김민혁 이 셋 아니에요? 최조한, 신성현, 김민혁? 우익수 자원 말해보세요. 우익수 자원 말해보세요. 우익수 자원 말하면 정진호, 조수행, 뭐 국혜성, 김인태, 이유성 되게 많잖아요. 거기다가 최주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명타자 같은 경우도 있고, 자리가 여러 개인데 좌익수 중견수가 고정이잖아. 자리가 없잖아. 자리가 있는 게 아니야. 좌익수 중견수는 있는 게 아니야. 거기 그냥 빼야 돼. 내야 2루, 유격수 1루보다 더 빡세. 거기는 걔네를 밀어낼 수가 없어. 다음 허경민 아무튼 그래서 파레디스가 1군, 일단 1군이 말소가 됐으니까 2군으로 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두산 외야 전쟁터야 진짜. 이제 수빈이는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는 조수행이라는 본인하고 그 툴이 겹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 등록은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시즌에 등록하게 되면 한 시즌만 그 뛰게 되면 FA거든요. 경민이까지 말해. 한 시즌 끝난 FA거든요. 근데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번 시즌 워스트 두 번째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김강률 선수가, 이 선수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실 이번 시즌의 농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강률 선수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시즌에 그 농사는 김강률 선수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펜진이 상당히 너무 어려졌어요. 이현승 선수도 이제 긴 이닝 부상도 굉장히 잦고 긴 이닝을 던지기 못하기 때문에 그 불펜진의 거의 맏형급으로서 김강률 선수가 자리를 잡아줘야 곽빈, 이영하, 박치구, 뭐 함덕주 이런 선수들이 안 흔들릴 텐데, 김강률 선수가 흔들려 버리게 되면 불펜진 구상 자체가 싹 바뀌어야 되거든요. 완전 싹 바뀌어야 돼요. 이용찬을 선발로 돌리고 함덕준을 좌완 불펜으로 돌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김강률 선수가 마무리를 보게 된다는 그 상황이 먼저 전제가 됐기 때문에 이용찬 선수가 5선발로 갔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김강률 선수가 지금 시즌 초반에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이브는 물론 5세이브로 1등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세이브가 전부가 아니죠. 세부 지표를 보세요, 여러분들. 8게임 1승 5세이브 8과 3분의 1이닝인데 9실점 9자책, 방어율 9.72, 마무리 방어율 9.72, WHIP 2.04, 이닝당 최소 2명을 내보내. 무사 1, 2로 최소 놓고 시작한다고, 형님들. 그리고 9경기에 1승 5세이브인데 워가 마이너스 5.1이야. 5세이브를 기록한 투수가 워가 마이너스 5.1이라고. 얘가 안 나왔으면 0.5승을 더 거뒀다고요, 우리 두산 베어스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형님들? 말 그대로 이 스탯으로 따지면 김상률이 안 나왔으면 5세이브는 당연히 거뒀고 이 불로난 2개 중에 한 경기는 더 이겼다는 거예요, 형님들. 다른 의미의 약간 창조적 마무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률 선수가.
물론 막아주는 것 때는 잘 막아줬지만 김강현 선수의 조금 반등이 필요해요. 현도훈 선수도 굉장히 잘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현도훈이 지금 구위가 굉장히 좋대요. 구위가 굉장히 좋은데 약간 변화구가 약간 구사에서 완성도가 떨어져서 조금 더 던져보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예. 저 스태티즈워로 지금 한 거 있어요. 스태티즈워. 시즌 첫 블론을 조금 인상 깊게 맞았죠. 김현수의 투런퍼가 터지면서. 김현수의 투런퍼가 터졌고, 그리고 두 번째 블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였죠. 예, 빗속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8타수 5안타를 맞으면서 블론을 했고, 세이브 상황이 많았을 뿐 완벽한 마무리는 아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이브 상황이 많아서 완벽한 마무리 아니었다. 그래서 저번 주 베스트는 최주환과 오재원, 그리고 워스트는 파레디스와 김광률. 하지만 워스트 중에 한 명은 1군 말소되면서 처리가 되었다. 파레디스 일단 1군 올라와서 나중에 잘하기를 바랍니다. 저 파레디스 좋아해요. 파레디스 좋아요. 예, 파레디스 좋아하는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자, 다음 주 두산 경기 프리뷰로 갑시다. 다음 주 이게 또 미래를 예상해보는 게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뭘 영원하고 진심이 없어.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두산 우한계 투진 다 파워피처죠. 예. 영혼이 없다고요? 아니야. 요 정도 딱 이제 이번 경기 딱 1시간 정도 있으면 뭔가 이렇게 빵빵 터져.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할게요. 예. 2회차, 3회차 때 기자님 모시면 좀 달라지겠죠? 자, 경기 예상 해봅니다. 다음 주 6경기를 뭐 우치나 뭐 취소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개인적인 예상은 4승 2패 혹은 분위기 타면 6연승에서 10연승 가자. 이 말도 안 되는 또 두레발 떨고 있죠. 4승 2패 혹은 분위기 타면 10연승 가자.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3승 3패 현실적으로는 3승 3패 라도 하자. 3승 3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맞다고는 보는데 좀 두산 편파인 만큼 약간 희망적으로 적어봤어요. 축배를 왜 승리했잖아 결국에는. 자, 보시다시피 지난 시즌 삼성 상대를 12승 1무 3패로 굉장히 삼성 상대로 잘했습니다. 삼성 상대로 굉장히 잘했고, 작년에 넥센 상대 항상 우리가 넥센 상대로 고전했어요. 8승 8패 항상 고전한 넥센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첫 경기를 예상을 해볼게요. 네, 신선 선수 2군에 있습니다. 넥센의 타격은 괜찮지만 이어지진 않아요. 그래요? 첫 경기 삼성전 원정, 제 개인적으로는 승 예상을 했는데, 선발 투수 후렌코프 대 보니아의 대결입니다. 후렌코프 대 보니아의 대결인데, 후렌코프는 시즌 2경기 나와서 1승 0패 방어율 2.45를 기록하고 있고요. 보니아 선수도 2경기 나와서 0승 1패, 하지만 방어율 10.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아 선수를 본 그 다른 BJ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그 2경기 BJ들 얘기 얘 공이 그냥 보인대요. 예. 공이 보여서 보니아라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선수 공이 막 날리고 막 공이 막 밋밋하게 들어오고 변화구도 막 날카롭지 않고 전체적으로 아직은 약간 몸이 덜 풀린 건지, 예, 뭔가 좋지는 않은, 볼끝도 지저분하지 않고 그냥 깔끔한 유형에 잘 맞아나가는 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 지난 삼성하고 뭐 2경기를 했지만 지금 그 3, 4, 5 선발의 대결이거든요. 3, 4, 5 선발의 대결. 그래서 투수와 타자 서로가 처음인 만남,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승부입니다. 하지만 이 후렌코프 선수가 우리는 잘 던져주고 있는 상승세고, 보니아 선수는 약간 그 방어율도 안 좋고 하향세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난주 두산은 4연승, 삼성은 2승 3패로 두산이 기세는 조금 더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만남은 1승 1패로 팽팽했지만 삼성과의 대결에서 첫 경기의 승자가 분위기를 타고 약간 시리즈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후렌코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거기다가 우리가 좀 긍정적인 건, 보니아는 약간 뜬공을 많이 맞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뜬공을 굉장히 많이 맞고, 후렌코프는 구위가 있는 땅볼 유도 유형의 투수예요. 그래서 라팍 아시죠? 우리 원정입니다. 라팍은 외야가 일직선입니다. 굉장히 넘기기 쉬워요. 물론 지금 러프라든가 약간 그 삼성에 살아난 타자들이 있긴 한데, 강민호와 러프만 넘기면 되거든요.
강민호와 러프, 뭐 거기에 뭐 이원석 정도, 그 정도만 넘기면 무서워할 타선이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타선이 조금 더 폭발해서 홈런을 많이 친다면, 보니아를 좀 일찍 내린다면 우리가 첫 경기를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희망적인 좀 예상을 해봅니다. 구자욱이 지금 엄청 안 좋아. 구자욱이 규정 타석 타율 꼴등. 꼴등. 규정 타석 타율 꼴등이에요. 구자욱이 지금 엄청 부진이야. 그 두 번째 경기를 예상을 해볼게요. 4월 11일 삼성전 원정. 선발 투수 유이간 대 양창섭의 대결입니다. 이게 지금 유이간 선수는 지금 0승 0패긴 하지만 여러분들 방어율은 괜찮아요. 3.55. 시즌 첫 경기도 굉장히 뭐 6이닝 4실점으로 괜찮았는데 두 번째 경기 6과 3분의 2이닝 2실점, 1실점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 투수가 되게 좋지가 않아요. 양창섭이 지금 이번 시즌 삼성 1픽이거든요. 1승 1패, 방어율 1.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도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래가지고 지금 불안해. 우리가 기록도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처음 만난 선수의 공에 굉장히 낯을 가려요. 양창섭에게 이거 완봉패나 이런 거 당하면 우리 큰일 난다, 진짜로. 큰일 난다. 두산 신인 처음 보는 선수한테 굉장히 낯선데. 유이간 선수가 17시즌 삼성을 상대로, 작년 시즌 삼성을 상대로 8이닝 2실점, 8이닝 2실점, 6이닝 7실점, 7이닝 4실점. 네, 1패도 타자가 못한 거예요. 방어율을 보면. 총 29이닝 15실점으로 방어율 4.66. 좋지는 않은 편. 잘한 경기는 잘했지만 털린 경기는 털렸다. 삼성 상대로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딱 요 정도인데 최근 피안타율이 높은 것이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약간 뭐 김상수라든가 뭐 누가 살아나갔는데 막 러프가 막 3런포, 2런포를 친다던가 이러면 또 멘탈 나가가지고 막 바깥쪽 체인지업 던졌는데 심판이 안 잡아줘. 그러면 하면서 막 갖은 인상 쓰면서 막 심판하고 또 싸우기 시작하고 이러면 거의 뭐 4이닝 한 6실점, 7실점하고 내려갈 각이거든요. 유이간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좀 안 나오도록 유이간 선수가 심판하고 싸우지 말고 최대한 낮게 제고하면서 피안타율을 낮추는 약간 그런 투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참석 선수는 여러분들 이 특징을 적어놨어요. 최고 구속 148km의 직구. 유이간 선수부터 약 20km 빠르죠. 예, 유이간 선수는 한 130 던지니까. 그리고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의 포피치를 구사하고요. 포피치를 구사하고 체인지업도 간혹 던지기는 하는데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직구, 슬라이더, 커브, 포크, 스플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생각하셔서 그날 경기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 세 번째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날 경기 선발은 우리 우세입니다, 형님들. 자, 이용찬 선수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용찬 선수가 2승 0패로 방어율 2.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8. 그리고 백정현 선수가 0승 1패로 방어율 4.2. 백정현 선수도 1패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번 시즌 방어율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편 아니에요. 4.2면 리그 평균 자책점 정도 되거든요. 평균 정도. 근데 이용찬 선수가 17시즌에 삼성을 상대로 2이닝 0실점, 1과 3분의 1이닝 0실점, 1이닝 0실점, 0과 3분의 2이닝 3실점, 2이닝 2실점, 1이닝 무실점, 1이닝 무실점, 3분의 1이닝 무실점, 1이닝 2실점으로 총 10.1이닝 7실점, 방어율 6.10. 근데 사실상 이거는 약간 불펜 방어율이기 때문에 좀 보기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삼성이 한기주가 개투진으로 돌아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한기주가 굉장히 지금 철벽 개투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7 시즌 두산 상대로 1과 3분의 2이닝 0실점, 1과 3분의 1이닝 0실점, 0과 3분의 2이닝 0실점, 그리고 3이닝 0실점입니다. 그래서 백정현 선수는 작년에 불펜이긴 했지만 두산 상대로 6과 3분의 2이닝 0실점, 방어율이 미스터 제로입니다. 백정현 선수가 두산 상대 작년 불펜 방어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좀 꺼림직하긴 한데 선발로서는 약간 또 완급 조절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약간 최근 상승세인 이용찬 선수가
아무래도 경험에서도 이용찬 선수가 우위가 있기 때문에 백정현 선수를 상대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세 번째 경기는 승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차전을 반드시 잡으면 분위기 타서 유희관도 잘 던지고 삼성전도 연승을 이어갈 수 있고, 최소 유희관 선수 날이 털리더라도 후렌코프와 이용찬 선수가 제 몫을 해줘서 2승 1패는 가져가줘야 된다, 삼성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님, 근데 넥센전 첫 경기 때 1선발 대결인데 넥센 1선발 로저스 아닌가요? 우리가 우치랑 미세먼지 취소로 2경기를 덜 했거든요. 근데 넥센은 전 경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1선발일 때 넥센은 3선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넥센전 예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넥센전 원정 승리를 예상합니다. 첫 경기는. 왜냐면 선발 투수가 린드블럼 대 브리검이에요. 린드블럼 대 브리검. 넥센은 1선발이 로저스, 2선발이 최원태, 3선발이 브리검, 4선발이 신재영, 5선발이 한현희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승 연패 방어율 4.15를 기록하고 있고, 브리검은 0승 1패 방어율 5.40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불안한 게 린드블럼이 17시즌 넥센 상대 방어율이 지난 시즌 물론 롯데에서 조금 늦게 와서 몸이 덜 풀린 상대에서 넥센을 상대하긴 했지만 4이닝 7실점 5와 3분의 2이닝 8자책으로 9실점 8자책일 거예요. 그래서 린드블럼이 총 9.2이닝 15자책, 방어율 13.98을 기록합니다.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운정돌고래님. 그것 좀 얘기할 거야. 근데 16시즌으로 가게 되면 16시즌으로 16시즌 넥센전을 가게 되면 린드블럼이 총 29와 3분의 2이닝 동안 6자책으로 방어율 1.82, 16시즌 선발로 풀을 뛰었을 때는 방어율 1.82. 그래서 넥센 상대로는 뭐 작년 시즌 급하게 온 때를 제외하면 넥센을 상대로 뭐 좋은 기억이 있는 린드블럼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투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상대를 알아보자면 브리검입니다. 17시즌에 두산을 상대로 6이닝 0실점, 그리고 6이닝 3실점, 그래서 총 12이닝 3실점으로 방어율 2.25. 브리검도 두산 상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그래서 넥센과의 시즌 첫 맞대결부터 만만치 않은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 모두 상대에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만나기 직전 시리즈의 분위기야 타격감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삼성을 우리가 이기고 오면 그 분위기를 타고 쭉 넥센전도 갈 것 같고, 만약에 삼성전에 막 1승 2패를 하고 온다던가 괜히 애매하게 막 그렇게 3패를 하고 온다던가 이러면 넥센전도 좀 힘들게 가지 않을까. 그거를 뭐 승리의 분위기를 이어가든 패배의 분위기를 끊어주든 이걸 린드블럼 1선발이 그걸 역할을 해줘야 되죠. 넥센이 롯데를 만나고 와요. 왜 하필 롯데야? 왜 하필? 야, 왜 넥센이 보약 먹고 오냐?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앞에서 왜 그래? 자, 넥센전 두 번째 경기 선발 투수 장원준 대 신재영인데 이건 좀 얘기할 게 있어요. 장원준 선수가 지금 좀 약간 부상으로 제구력이 들쑥날쑥해서 약간 한 타이밍을 걸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 4월 15일 넥센전 후렌코프 일요일 경기도 후렌코프도 한 경기 걸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장원준하고 후렌코프 둘 다 한 경기씩을 걸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장원준은 부상이 있고, 그리고 후렌코프도 이 전전주에 화2를 띄웠어요. 그래서 후렌코프가 뭐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근데 후렌코프는 아마 거르진 않을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왜냐면 메이저리그는 원래 4일 로테이션이 정상적인 로테이션이거든요. 메이저리그는 월요일에도 야구를 쉬지 않아요. 메이저리그는 그냥 풀로 다 띱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원래 5선발 로테이션이 4일 경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한 뭐 후렌코프는 뭐 본인이 뭐 이렇게 한국에 벌써 적응이 돼서, 야, 나 이렇게 너무 갑자기 4일로 뛰는 거 못 뛰겠어, 한 주 걸러서 4일로 뛰면 못 뛰겠어, 이런 것만 아니면 후렌코프는 아무래도 그냥 뛰지 않을까. 만약에 한번 뭐 장원준 선수가 휴식을 취하게 돼서 뭐 곽빈이라든가 이영하가 선발을 가게 되면 장원준 선수 쪽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다음 주에 비 소식이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더라고요. 그때 경기 때 장원준 선수가 못 나가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장원준 선수가 하루 쉬는 게. 그래서 일단 뭐 우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장원준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예상은 장원준 대 신재영을 보자면, 장원준은 이번 시즌 1승 0패긴 한데 방어율이 9.00이에요. 아니
그 뭐야 4월 14, 15 넥센에서 비가 온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화수목 신재영은 0승 2패인데 9.22. 지금 두 선수 다 개판이거든요. 두 선수 다 솔직히 개판이거든요. 장원준 선수의 17시즌 넥센 상대 성적이 7이닝 3실점, 6이닝 4실점으로 넥센 상대 13이닝 7실점, 방울 4.85. 약간 그냥 본인의 평균 자책점보다는 확실히 높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즌으로 봤을 때도 장원준 선수는 넥센전을 상대로 그렇게 좋은 투구를 하지는 항상 못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재영 선수는 2017 시즌 기준 두산 상대 5와 3분의 2이닝 5실점, 그리고 1이닝 무실점, 1이닝 무실점, 총 7과 3분의 2이닝 5실점, 방어율 5.8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시즌으로 넘어가더라도 총 11이닝 9실점으로 방어율 7.36. 신재영 선수도 두산을 상대로 방어율이 좋지 않거든요. 이날은 결국에는 불꽃놀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약간 이게 또 반대로 애매하게 갈 수도 있는 게 지난주에 저희가 불꽃놀이로 예상했던 경기가 있잖아요. 그 경기도 말도 안 되는 의외의 투수전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데이터적인 예상은 불꽃놀이가 예상이 되지만 이변이 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기억은 그나마 뭐 도찐개찐이지만 도찐개찐이지만 도토리 키재기지만 장원준 선수가 조금 더 적다. 좋다. 하지만 변수는 장원준 선수의 부상 회복 정도이고 만약에 부상 회복에 일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대체 선발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삼성과의 화수목 시리즈에서 우치가 뭐 혹시나 발생한다 된다면은 선발이 밀려서 장원준 선수가 쉬게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넥센전 먼저. 후렌코프가 2주에 화일 2번 등판. 1승 0패 방어율 2.45고요. 한현희 선수가 요즘 엄청 좋아요. 비 안 온대요? 그럼 뭐 다행이고. 비 좀 와서 하루 쉬지 우리. 우치 좀 필요한데 지금. 한현희 선수가 2승 연패 방어율 2.84로 뭐 이용찬, 한현희, 뭐 양창섭 이런 선수들이 최강의 지금 5선발을 뭐 하고 있거든요. 5선발에서 지금 잘 던지고 있는 선수들. 뭐 또 누구 있죠, 형님들? 5선발에 지금 잘 던지고 있는 선수. 되게 5선발이 잘 던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오케이 보내줄게요. 그거 이따가 얘기하자. 그래서 한현희 선수가 후렌코프 선수는 올 시즌에 온 그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넥센 상대 그 기록이 아직 없고요. 한현희 선수의 기록을 보자면 17시즌에 두산 상대 4이닝 1실점, 6과 3분의 1이닝 0자책, 1이닝 0실점, 0과 3분의 2이닝 0실점. 한현희 선수는 총 12이닝 1실점으로 방어율 0.75로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게 뭐 선발로도 나왔었지만 불펜으로도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선발로도 아니죠. 15시즌, 16시즌은 그 토미존 서머리 수술로 쉬었거든요. 15시즌 전을 또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그때 불펜으로 나왔을 때는 12와 3분의 1이닝, 12.1이닝 동안 7실점, 방어율 5.12를 기록했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됐건 한현희 선수는 최근 두산을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두산 킬러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두산 베어스 선수들도 공략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하지만 우리 두산 베어스 타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최강의 타선 아닙니까? 이제 볼 만큼 봤다. 익숙해질 때도 됐다. 한현희를 공략하자. 한번 가봐야죠. 9위가 있는 땅볼 유도형 투수 후렌코프에게 넥센의 타격이 무력해지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거 진짜 후렌코프가 너무 잘해줘야 돼. 다음 주 첫 경기 마지막 경기 진짜 키야. 한현이랑 맞붙기도 하고 첫날에도 약간 분위기 타게 해줘야 되고 첫 경기를 막 이 보니아 상대로 우리가 후렌코프가 잘 막으면서 우리 타선이 막 터져가지고 막 진짜 막 15대2, 15대3 아니면 10점 이상의 우리가 5실점 이하 경기 하면서 가면은 막 연승 한 10연승 다음 주 내내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렌코프. 네, 그러니까요. 뜬금없이 보니아가 잘 던질 수도 있고 우리 처음 본다고. 자, 그래서 이번 주 프리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6전 4승 2패, 긍정적으로는 4승 2패, 혹은 분위기 타면 10연승 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3승 3패는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